I want to go to our Vaughn Hilliard, who is standing by, who is covering the Trump campaign. Vaughn, what more are we learning about this ruling and how Trump and his team may be reacting? I'm digesting this in real time with you as well. I know we're just beginning to look through this 57-page filing here. This was a 3-judge panel from the D.C. Circuit Court of Appeals. This was a stay that was issued after Judge Chutkan ordered that Donald Trump did not have presidential immunity and that the federal charges of election interference. 특정 결정에서는 즉각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만들어내는 선례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9일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연방법원이 대통령 면책 특권 개념을 다루는 방식을 바꾼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78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특정 분쟁에 대한 답변이지만 그 즉각적인 영향은 단일 사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이 현실이 된 이후 처음으로 고위법원이 행정부 최고위직에 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기술적으로는 절차적 농어에 근거했지만 더 근본적인 재편을 시사한다. 특정 행위는 재임 중 이루어졌더라도 직위의 기능적 성격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립했다. 그 함의는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 제한, 취소하기 위해 사용한 법적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기관의 특권과 개인의 보호를 구분함으로써 법원은 수년간 다양한 변호팀들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다뤄온 이해를 무너뜨렸다. 이 판결은 사기, 방해, 선거 목적의 탈선과 관련된 행위가 자동 면책 조항으로 보호받지 못함을 분명히 한다. 이는 대통령직의 법적 문법을 바꾸는 해석적 움직임이다. 유죄를 선언하거나 사전 판결을 암시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벌어질 법적 공방의 장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화국 최고직위의 책임 모델의 구조적 변화를 도입한다. 워싱턴의 비공개 회의장에서는 기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어졌다. 규제기관, 입법부 사무실, 행정부 자체의 법률 자문단은 지난 4년간 채택된 명령 및 결정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기술적 재평가를 시작했다. 이 결정으로 분석 기준이 바뀐다. 이제 행정행위의 형식적 합법성 평가를 넘어 그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시도인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트럼프의 법적 상황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보호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다. 이 새로운 해석은 이미 중단되거나 보류된 수사 진행 상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소 3건의 사건에서 판사들은 9일 판결을 고려해 소송 서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 판결이 수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이 판례를 지침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이는 증거 수집을 위한 재조사 가능성을 의미한다. 피고 측 변호인단에게는 기능적 정언이라는 주장에 의존해 온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음을 나타낸다. 이는 정치적 전환이 아니다. 이 의견은 비난적 어조를 취하지도 편파성을 암시하지도 않는다. 단지 대통령 임기가 정의상 절대적인 법적 보호막이 아니라는 이해를 재확인할 뿐이다. 때로는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취급되던 이 구분이 이제 중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진행 중인 소송의 역학뿐만 아니라 향후 대통령직 수행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직무 수행 중 내려진 결정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한 맥락과 의도까지 분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의 법적 전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 사건이 전환점을 표시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의견에서 구축된 판례는 공식 규범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판도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 재구성은 한 이름이나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국가기구 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또는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을 마주할 때 시스템이 자신의 한계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제도적 긴장은 결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서도 비롯된다. 의회 선거가 다가오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사건이 누적되는 가운데 법원은 향후 결정을 안내하고 기관 간 상충되는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신호를 보내기로 선택했다. 이러한 제도적 조정의 제스처는 비록 눈에 띄지 않지만 정치적 법적 무게를 지닌다. 이는 모호해진 경계선, 즉 권력의 합법적 사용과 기능적 방패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구분하는 선을 재확립한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시스템의 가장 깊은 기여가 드러난다. 이 같은 순간들은 눈에 띄는 단절이 아니라 해석적 조정으로 특징 지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들의 실제 운영 방식을 형성한다. 비록 결정에 대한 이해 제기, 수정 또는 적응의 여지가 남아 있더라도 그 결정이 부과하는 논리는 이미 작동 중이다. 시스템은 화려한 쇼가 아닌 재편성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이는 어떤 개별 판결보다도 제도적 흐름을 재정의하는 요소다.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며 우리가 정부, 책임, 한계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소중히 여긴다면 다음 장들이 펼쳐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기관, 주법원 및 행정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렴하는 역학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은 고립된 단절이 아니라 2024년 중반부터 기관들의 배후에서 준비되어 온 주기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법무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을 둘러싼 소송이 누적되면서 사법체계는 상징적 논리보다 운영적 논리에 기반해 대통령직의 기능적 보호 구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직위가 불가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대신 초점은 국가를 이끄는 자의 잠재적 편체도 불구하고 국가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옮겨졌다. 이는 판결을 앞둔 몇 달 동안 최소 5개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나온 기술적 의견이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된 이유를 설명한다. 은밀한 방해 시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다. 이를 계기로 하급 법원들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상급 법원에 공식적인 지침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마비를 초래했던 이러한 긴장 관계가 이제는 법적 통치성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연방대법원은 단독 판결을 통해 중간 법원이 정한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는 한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행보는 안정적인 정치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를 통해 기능적 균형 메커니즘으로서의 해답을 모색한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수렴은 전통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시스템 내 부서들, 예를 들어 감사원과 정부 윤리사무소가 행정부의 조치를 평가할 때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보고서들은 비상계약, 예외적 임명, 입법 통제를 받지 않은 대통령령과 관련된 행정결정들이 공직자의 상황적 정당성이 아닌 객관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향후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되며 행정부에 대한 자동적 예우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음을 정부 다른 부문에 시사한다. 이는 추상적인 안정성 우려가 아닌 선례에 기반한 의견과 분석으로 뒷받침되는 수사적이라기보다 기술적인 새로운 유형의 제도적 감시를 창출한다.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은 국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6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한 이후 최소 3개의 상임위원회가 행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결정에 영향을 병행하여 검토하기 시작했다. 소란 없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양당 의원들은 국가안보, 행정동원, 재량적 자원 사용 등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예비보고서에서 사용된 언어는 담론의 전환을 시사한다. 초점은 더 이상 외부 간섭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기능적 범위 내에서 대통령직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묘한 방향 전환은 입법부가 대규모 연대 없이도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법부 내에서는 연방 판사들이 모호한 권한을 주장하는 지연 전략에 대해 덜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판사들은 변호인 측의 신문 연기, 기한 연장 또는 증거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대통령 직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소송 진행을 변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기대 변화는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증명 책임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특정 행위가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 측에 있으며 더 이상 국가가 그 행위를 수사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논리의 역전은 임기 후 기간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전개되는 법적 토대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더 넓은 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재구성은 예산감독사무소 및 행정윤리위원회와 같은 전문 기관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이러한 기관들이 사법적 기능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들의 의견은 1심 및 2심 판결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이들 기관이 제시한 기술적 농어가 공공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긴급 계약 체결,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발령과 관련된 고발의 수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근거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기술적 의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사법부가 정치적 탄압이나 사법적 활동주의라는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밀도 있고 전문화된 근거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사건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이러한 움직임을 통합하는 중앙지휘부는 없지만 서로 다른 기관들 간의 동조성은 새로운 패턴이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통령직의 수행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안정성을 명분으로 무조건 보호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재편되는 제도적 구조다. 이 새로운 주기를 이끄는 논리는 처벌적이라기보다 예방적이다. 이는 민주적 체제가 내부적 메커니즘을 통해 과잉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억제할 수 있을 때 더 잘 기능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몇 주간의 결정들은 다른 권력 기관들이 주저할 때 사법부가 제도적 균형을 재조정하는 임무를 더 명확히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움직임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향후 몇 주간은 법원이 이 해석적 노선을 계속 심화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직위의 권위를 보존할 균형점을 모색할 것인지 이해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신호들은 무제한적인 보호 모델이 힘을 잃었음을 시사한다. 그 자리를 대신해 권력과 책임이 동시에 평가되는 새로운 제도적 협약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네, 바로 이러한 전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과 맥락에 기반한 이러한 지속적인 분석을 소중히 여긴다면 본 채널은 제도적 재편의 각 단계를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1월에 발표된 결정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항소법원의 입장을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된 기능적 보호의 역사적 기준과의 단절이 아닌 기술적 제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면책권의 범위를 조정했을 뿐 직무 수행 중 행해진 특정 행위는
여전히 직접적인 형사적 통제로부터 보호된다는 전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기관적 행위와 국가기구의 사적 이용 사이의 구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따라서 이 사건은 향후 사건 처리에 지침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으로 간주되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다른 해석 흐름은 이 결정이 권위와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이해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찰자들에게는 공직과 사적 이익의 분리라는 중심성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의 범위를 넘어 하급 법원이 이전에 보호받던 행위들을 재검토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선례를 창출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확립된 이해는 대통령 책임의 한계를 사례별로 점진적으로 재정해야 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의견서의 문구가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피하고 있음에도 판례적 기준으로 확립된 사실 자체가 하급심 법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쟁은 이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소 2건의 연방소송에서 당사자들은 최근 제출한 소장에서 1월 판결을 인용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존에 제출된 증거의 수용 가능성을 제한하려 시도했다. 담당 판사들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 선례가 논증 근거에 포함된 점은 제도적 재편 요소로서의 힘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편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속적인 해석, 절차적 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권력 간 중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제도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최근 판례는 사적 성격의 행위는 직무상 면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적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 결정이 선거적 이해관계, 개인적 관계 또는 비공식적 지침과 얽히는 상황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는 모호해진다. 법원이 직면한 과제는 방어 측과 기소 측 모두의 기회주의적 해석을 피하면서 일관되게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은 아직 형성 중이며 각 새로운 재판은 특정 사건의 분석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적 설계 작업으로 이어진다. 정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함의들이 남아 있습니다. 감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대통령 직무 수행 시 형사 책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공식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의 일부는 이러한 시도가 사법부의 해석 기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명확한 규칙의 부재가 사법적 적극주의와 정치적 면책 모두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법적 교착 상태는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범적 기준이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점과 연결된 권력 간 광범위한 긴장을 반영한다. 공공 영역에서도 논쟁은 분열된다. 시민사회에 조직화된 세력들은 이 결정을 제도적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는 반면 비판자들은 극심한 양극화 상황에서 선택적 탄압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향후 대통령들이 사법화 위협 아래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이 상황을 대통령 권력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다른 공직자와 동등한 책임 기준을 적용할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자율성과 통제 사이의 긴장은 현재 논쟁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낮다. 법원의 결정은 한 주기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해석적 논쟁이 특징인 새로운 단계를 열었으며
이는 미국 기관들에게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 기술적 엄밀성 및 절제를 요구한다. 향후 몇 달간 상급 법원의 대응은 이 과정이 보다 안정적인 규범적 통합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심층적 개정에 저항하는 구조 내의 일시적 변동에 그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모든 것은 향후 사건들이 어떻게 판결될지와 제도적 행위자들이 증가하는 대중의 기대, 즉 최고 권력층의 권력 행사조차 책임의 논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기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 앞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관련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고 해석적 단축을 피하는 분석을 중시하는 이 채널은 새로운 제도적 전개마다 주시할 것이다.